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조미정입니다. 아마 지금 성적표를 받아보고 웃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 너무 실망해서 시무룩하게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성적은 나왔으니까요.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자기 성적대에 맞춰서 최선의 지원 전략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작년과 다른 점은 영어가 작년에는 A, B형 수준별로 시험을 봤다면 올해는 통합형으로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 만점자 비율 1% 맞추기의 프로젝트가 이제는 좀 무색해졌죠. 그래서 영역별로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국어 A형의 만점자는요 1.37%, 국어 B형은 0.09%, 수학 A는 2.54, 수학 B형은 4.3, 그리고 영어는 3.37%로 국어 B형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가장 어렵게 시험이 출제됐고요.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가 수학 B형이 너무 쉽게 출제돼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변별력이 떨어지고 시험이 쉽게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좁은 점수대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게 돼서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인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의치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과 전형이 어딘지 최선의 지원 전략을 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의치한 정시 지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학부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본과 4년, 예과 2년, 6년 과정을 마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으로 7년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대학에서 4년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서 4년간 더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의사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부터 필요할 것 같고요. 학석사 통합과정 같은 경우는 학부 모집하고 마찬가지로 수능과 학생부 등으로 선발하게 되고요.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미트 시험이라든가 외국어 능력, 전적대학 성적, 그리고 면접, 사회봉사 실적 등의 다양한 전형 요소를 가지고 선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학부 모집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각 의대, 치대, 한의대가 모집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의대 같은 경우는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의대 25개 교에서 1,561명, 치의에는 8개 교에서 279명, 그리고 한의대는 11개 교에서 700명을 모집했었는데요. 앞으로 2019년도까지는 의대 정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대학 정원 감축과 동시에 의치한 인원도 감소될 걸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올해 2015학년도에서는요. 수시에서 이미 의대는 35개 교에서 1,192명, 그리고 치의대는 7개 교에서 146명, 한의대는 10개 교에서 316명을 이미 모집을 했고요. 정시에서는 의대 36개 교에서 1,039명,
치의대는 8개 교에서 270명, 한의대는 11개 대학에서 38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인원은 수시 2월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시 2월 인원까지 확인하시면 더 늘어나 있는 정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석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요, 수시에서 6명, 치의대는 85명, 한의대 8명을 이미 모집했고요. 정시에서는 의대 2개 교에서 38명, 치의대는 35명, 그리고 한의대는 17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학별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정시 가군에서 491명, 나군에 32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가군에서 165명, 나군에서 49명이 증가해서 총 정시가 21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요, 동국대 경주, 제주대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의 특이사항은요, 정시 다군 일정에 맞춰서 선발을 하지만 사실은 군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다군의 다른 대학의 원서를 쓰시고 또 동국대 경주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합격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16명, 지역인재 전형으로 8명을 선발합니다. 다음은 치의학과 모집 정원입니다. 치의학과는요, 학부 모집으로 정시 가군에서 101명, 나군 137, 다군 32명으로 총 305명을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212명에 비해서 93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학석사 통합과정 3개 대학이 35명을 가군에서 선발하는데요.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입니다. 다음은 한의대 모집 인원입니다. 학부 모집에서 11개 대학이요. 수시 가군에 101명, 나군에 199명, 다군에 86명으로 40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에 453명에 비하면요, 50명이 감소한 상태이고요. 학석사 통합과정 17명은 부산대학교에서 선발합니다. 네, 이렇게 인원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상당히 늘어났고 한의대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다만 수시 2월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숫자가 더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의대 24개 대학, 치의대 5개 대학, 한의대 10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 방법 중에서 학생부가 반영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또 10개 대학이 있고요. 면접까지 같이 치르는 대학도 의대에서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접까지 같이 치르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이 서울대, 서남대, 부산대, 건양대, 인제대 이런 대학들이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이 면접이 합불 정도의 큰 영향보다는 패스페일 정도의 면접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서 대학별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100% 반영 대학입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 국공립대학들이 수능 100% 대학인데요. 가군 같은 경우는 경희대, 서울대, 중앙대, 충남대, 경북대, 경상대, 동아대, 가톨릭, 관동대, 전남대, 전북대 등 10개 대학이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나군은 8개 대학, 가천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인하대, 그리고 지방대도 있고요. 다군은 아주대, 당국대, 순천향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고신대 등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우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요. 합불 면접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선발하는 동국대나 제주대도 수능 100%로 선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수능과 학생부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화여대가,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나군에서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반영 비율을 보시면 10% 정도로 그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충북대, 을지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20%고요. 조선대 30%, 그다음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 10%, 가톨릭 관동대는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비율이 40%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서남대 같은 경우는 10%인데요. 서남대는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으로 합불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수능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인데요. 건양대와 부산대입니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그리고 면접 비율이 20%인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과 학생부 면접 세 가지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인제대학교인데요. 수능이 89%, 그 다음에 학생부가 9%, 그리고 면접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치의대에 대한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수능 100%, 그 다음에 수능 플러스 학생부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더하기 수능으로 3개 대학이 선발합니다.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수능 100%고요. 나머지 경북대, 전북대, 단국대, 원광대 등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다음은 수능과 학생부 선발인데요. 나군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비율이 20% 정도 되고요. 다군의 강릉 원주대가 30%, 그리고 광주 조선대학교가 학생부 30% 비율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의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의대학교 같은 경우도 역시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10개 대학이고요. 수능과 학생부로 선발하는 대학이 2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3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능 100% 대학입니다. 수도권에서 경희대, 가천대가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대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전형 1,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세명대, 제구한의대, 우석대, 원광대, 동신대, 동국대, 경주, 상지대 등은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다음은 수능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대전대 같은 경우요. 일반 전형 2에서 학생부 40%를 반영하고 있고요. 동의대, 한의대 같은 경우 학생부 15%를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수능만으로 뽑는 대학이 있고 수능과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 학생부, 면접 이렇게 골고루 전형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유불리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대학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수능의 반영 비율이요. 대학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받고도 어떤 영역에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대학별로 이 반영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학 B형의 반영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중앙대, 경희대 등등 서울대학교까지는 수학 반영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의예과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이 15%로 낮으면서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요. 국어를 반영하지 않고 수학, 영어, 과탐 3개 영역만을 반영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실패한 자연계의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반영 비율입니다. 대부분 2323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2332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영어 반영 비율이 35%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와 인문계 반영 방법이 다른데요. 이화여대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중이 모두 25%로 동일하다는 거죠. 다음은요. 경상대학교입니다. 경상대학교는요. 국어 A, 수학 B,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이 과학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과학, 직탐 어느 영역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국어하고 수학이 A, B형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어, 수학 중에서 한 개는 반드시 B형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인문계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의 반영 비율은요. 국어 B형이 25, 수학 A가 20, 영어 35, 그 다음에 사탐, 과탐 20%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인문, 자연 분리해서 의대를 선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의대에 대한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2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6개 대학이 수학 반영 비율이 30% 이상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대학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천대학교입니다. 국어 A, 수학 B, 영어가 20, 35, 20이고요. 나머지 대학도 비슷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대구 한의대, 죄송합니다. 치의대죠. 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 20, 그 다음에 수학 35, 영어 25, 20% 반영하고요.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 하나만 반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도 자연과 인문의 반영 비율이 다른데요. 자연,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을 반영하고요. 인문 캠퍼스는 국어 B, 수학 A, 그리고 영어 과탐 비율이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대입니다. 네, 한의대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또는 자연계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나 경희대, 대구 한의대, 대전대, 동의대, 세명대, 원광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을 분리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나 우석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만 선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대학별로 반영 비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천대학교 20, 35, 20, 25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나 우석대 같은 경우는 20, 30, 30, 20으로 수학 영어 비중이 더 높습니다. 다음은 대구 한의대인데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세명대 같은 경우는 사탐, 과탐 관계없이 한 개 영역만 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신대와 상지대인데요. 반영 비율은 국수, 영탐이 동일 비율이지만 동신대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B형을 반드시 응시하는 걸로 해서 A, B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탐구도 사탐, 과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형을 선택한 학생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 A, B형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B형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인문계 한의대입니다. 인문계 한의대 같은 경우는요. 전형 방식이 사탐 비중이 좀 낮다는 게 특징이고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 탐구 하나만 반영합니다. 세명대는 사과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하나만 반영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대학별 모집 인원 그리고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의치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그 지역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형입니다. 따라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수시 같은 경우에 의대는 784명, 치의대는 49명,
한의대는 89명을 이미 모집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의대 64명, 치의대 14명, 그리고 한의대 11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이 의대, 치대, 한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의치안별로 지역 인재 모집 인원이나 선발 대학 전형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의대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요, 건양대, 경상대, 조선대, 충남대에서 이 전형을 치르고 있고요. 건양대 10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수능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80%, 그 다음에 면접 20%입니다. 경상대는 8명 모집에 수능 100이고요. 조선대는 22명 모집에 수능 70에 학생부 30, 그리고 충남대는 24명 모집에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다음은 치의대입니다. 치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은 조선대에서 14명 선발하고요. 수능 70에 학생부 30입니다. 다음은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는 대전대 5명, 상지대 6명이고요.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학년도 의대, 치대, 한의대의 전형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정시 모집 인원에 대한 특징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2015학년도 의치안 군별 모집에 대한 성향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변화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군 이동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200명 이상이 되지 않는 모집단위는 한 군에서만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올해 정시에 있어서 특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별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의치안 또한 굉장히 치열한 그런 눈치 작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군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좁은 점수대 안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모집되어 있다 보니까 눈치 작전도 많지만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합격 가능한 점수대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그 대학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서 대학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적용이 되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새로 선발되는 모집 대학들이 의치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진입된 대학들에 대한 지원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면서 올해 의대, 치대, 한의대에 대한 군별 대학들 지원 전략과 가능 점수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군에서 선발했던 서울대학교가 올해는 가군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성대, 연세대, 성대, 고려대가 연쇄적으로 군을 나군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상위권 대학에서 가톨릭대나 경희대, 이화여대, 가천대가 의전원에서 학부대학으로 올해 모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군을 보시면 수도권에서는 아주대학교밖에 다군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군의 지원 전략은 아주대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에서 가군은 115명, 나군에서 155명, 다군 20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군의 인원이 가군보다 155명으로 숫자가 훨씬 더 많게 되죠. 따라서 나군의 지원 전략이 안정적인 지원 전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군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대학의 전략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가군에서 문과 6명, 이과 22명으로 분리 모집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은요. 이 가군에 대한 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군별 지원 성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군에서 서울대 의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졌었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 지원 패턴이 달라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를 지원했던 학생들의 가군 지원 패턴은요. 1순위가 연세대 의대, 2순위가 성균관대 의예과, 3순위는 고려대 의대였고요. 다군은 1순위가 아주대, 2순위 한림대, 3순위가 순천향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제 패턴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서울대가 가군으로 이동하면서요, 나군에서는 1순위 연대, 2순위 성균관대학교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3순위가 작년까지 모집하지 않았던 가톨릭대학교가 진입하면서 작년에 고려대 의대보다 순위가 올라가서요. 3순위가 가톨릭대 의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는요. 한림대 의대가 나군으로 올해는 이동했기 때문에 다군 모집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순천향대, 당국대 순으로 순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올해 처음 모집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성향인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도권에서 신설된 대학에 대한 지원 성향에 대한 예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군의 경희대 의예과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가군의 경희대 의대과 같은 경우는요. 나군의 순위가 한양대, 그 다음에 인하대, 한림대 순이고요. 다군은 아주대, 순천향대, 당국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나군에 있는 가톨릭대하고 가천대입니다. 가톨릭대 나군을 쓰는 학생들 지원 패턴은 역시나 가군에서는 서울대가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2순위는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다군은 아주대, 순천향대, 당국대 패턴입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의예과 자연계입니다. 이 자연계 학생들은 성적대가 조금 이제 서울대보다는 내려오다 보니까요. 나군 패턴이 성균관대, 2순위 고려대, 3순위 한양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의예과 인문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인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의대 다른 지역은 안 되고요. 연세대 간호학과, 그리고 연세대 경영학과, 3순위는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중앙대 간호학과, 중앙대 경영학부, 3순위는 건국대 경영정보학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대에 있는 의예과에 대한 가나다군에 대한 모집과 점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가군 같은 경우 지방대가 376명, 나군 165명, 다군 246명인데요. 이 지방대의 대부분의 국공립대학들이 가군에 모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는데요. 이 지방의 의대를 반드시 가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군의 서울대학교에 다른 자연계의 학과를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군에서 의대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연고대에 뭐 다른 자연계학과를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방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의대 지원 성향이 크다 보니까 의대 패턴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군의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숫자는 제한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점수대를 보시면 지역에서는 최고 525에서
그 다음에 517점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모집하는 대학은요, 가군에서 경북대, 부산대, 그리고 전북대, 경상대, 충남대, 조선대학교가 새로 뽑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인하대학교가 14명 새로 뽑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의대까지 지금 지방대 모집 인원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의 군별 지원 성향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남대 같은 경우요, 작년에는요,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군의 전남대 의대를 지원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에 다시 전대 의대를 쓰고 2순위 원광대, 3순위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지원했고요. 다군은 원광대, 순천향대, 고신대 이렇게 지원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대가 가군에서만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군에서는 이제 다군에 있었던 원광대가 나군으로 이동이 되면서 1순위 원광대, 2순위 인하대, 3순위 한림대가 됐고요. 다군은 순천향대, 당국대, 아주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로 모집하는 지방대 같은 경우는요. 우선 경북대 의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는 경북 지역에 해당되는 대학이죠.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나군의 지원 패턴은 1순위가 한림대, 2순위 인하대, 3순위 원광대고요. 다군은 아주대, 고신대, 대구 가톨릭 의예과의 순입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 의예과가 나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발하죠. 나군 인하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가군이 1순위 경희대, 2순위 충남대, 3순위 부산대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군은 아주대, 당국대, 고신대 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군의 조선대 의대가 또 올해 처음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가군 조선대 의대 같은 경우는요. 나군의 한림대, 원광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지고 있다는 거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다군은 고신대, 순천향대, 계명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과대학 같은 경우 보시면 가군의 모집 단위와 나군의 모집 단위, 다군의 모집 단위에 따라서 가나 다군의 지원 성향이 서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알아주셔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가군에 있는 대학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가군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나군과 다군에 선호하는 대학 순위를 보면 아무래도 점수대가 더 높은 대학을 선택한 대학들이 1순위에 올려져 있다면 아무래도 그 순위에 있는 대학은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 점수대가 여유가 있게 그 군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소신 지원하는 건지 불안하게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군의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해서 피해가는 전략을 또 짜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치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별 모집 인원과 점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의학과인데요. 나군에서 연세대 12명을 모집하면서 나군에 137명, 그 다음에 가군에 136명, 다군에 32명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수시에서 충족되지 않는 숫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선발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모집 인원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경희대나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조선대학교가 치의대에 올해 처음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12명밖에 되지 않아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군 경희대하고 중북지원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가군에 있는 경희대학교의 최초 합격선은 조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의대와 마찬가지로 지방 국립대들이 가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나군, 다군의 선택의 폭은 대학이 몇 개 없어서 그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치의학과도 마찬가지로 군별 지원 성향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치의학과가요, 전년도에 가군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연대 치대를 쓰는 친구는 나군에서 1순위 한림대, 2순위는 성균관대 공학계열로 안정지원을 하게 되고요. 3순위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의예과를 쓰게 됐네요. 다군은요, 1순위 한림대 의예과, 2순위 원광대 치의예, 그리고 3순위 당북대 치의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나군으로 연대 치의학과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순위가 가군의 경희대 치의예, 2순위는 중앙대 의학부, 3순위는 경희대 의예과고요. 다군은 아주대 의학과, 당북대 의예과, 순천향 의예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가나군의 지원 패턴이 전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 치의학과가 가군에 선발하는데요. 이 군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는 당북대 치의예,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3순위는 인하대 의예과를, 그리고 다군은 고신대 의예과, 당북대 의예과, 강릉 원주대 치의학과이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 치의학과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사회과학, 서강대 인문, 역시 인문계에서 선택하는 원광대 치의학과 패턴이고요. 다군은 중앙대 경영학부입니다. 자, 이렇게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가군과 다군에서 의예과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한의대학교 군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대학교는요, 경희대학교가 가군에서 12명, 대전대 12명으로 가군 24명, 그리고 나머지 대학 84명을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다군은 없습니다. 한의대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선발한다 그랬죠? 인문계 같은 경우 지금 24명, 84명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군에서 경희대 한의학과, 그 다음에 나군의 가천대 글로벌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대학은 없고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조금 점수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519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계 한의학과는 인문 쪽의 최상위 학과인 경영학과하고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별 지원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군에 있는 경희대 한의학과가 작년에 나군 선발이었죠. 한의대 인문이었는데요. 가군의 패턴은 우석대 한의대, 연세대 경영학과, 세명대 한의학과, 다군은 원광대 한의예, 원광대 치의예, 가천대 한의예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는 경희대가 가군으로 옮기면서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나군의 원광대 한의예 인문, 고려대 경영대학, 그리고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선택했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중대 경영학부, 건국대 경영정보학부, 중앙대 간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 모집하는 대학을 보겠습니다. 원광대 인문 캠퍼스네요. 처음 선택한 건 아니죠. 다군의 작년에서 다군 선택이었습니다. 다군에 있다 보니까요. 가군과 나군의 지원 패턴은 1순위 가군 고려대 정경, 2순위는 연대 응용통계, 3순위는 연대 경영이었고요. 나군은 성대 경영, 서울대 소비자아동, 서울대 인문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나군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가군 패턴이 경희대 한의대, 대전대 한의예, 그리고 다군은 상지대 한의예, 중앙대 경영, 홍익대 국어국문으로 지원 패턴이 다양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한의학과 자연계 학부입니다. 자연계 모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군의 경희대가 있고요. 올해 처음 선발하는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나군은 가천대, 동국대, 수도권대학이 있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상지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우석대, 동신대, 원광대 등 전체 가군 94명, 나군 115명, 다군 86명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의대 학생 같은 경우 자연계 학생은 한의대와 치의대를 같이 고려해서 지원하는 성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별 지원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연계에 있는 경희대, 한의대입니다. 작년 나군이었는데요. 가군에서는 원광대 의대, 충북대 의대, 서남대 의대, 그리고 다군은 원광대 한의대, 원광대 의대, 대구 가톨릭대 의예과가 3순위까지 나타났는데요. 올해는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경희대 자연계 한의예과죠. 나군에서는 가천대 한의대, 한림대 의예과,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는 당국대 의대, 대구 가톨릭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부산대 한의예과입니다. 가군에서 모집하는데요. 나군은 대구 한의대, 동의대 한의대, 원광대 한의예과, 다군은 동국대 한의회, 상지대 한의회, 고신대 의예학과를 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가군, 나군, 다군 모집 인원에 따라서 또는 모집군에 따라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른 군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그 성향을 보여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의예과를 위주로 선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치대와 한의대를 선택한 학생들은 성적대에 맞춰서 치대 또는 한의대를 고루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의대 입문 같은 경우는 주로 경영학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올해 정시 지원 전략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염두에 둬야 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를 좀 보실까요? 자, 이 표는요. 어차피 지금 의치 안에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부분인데요. 작년과 올해의 점수 폭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의예과의 점수대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 528점부터 중대 경희대까지 524점, 이화여대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539에서 534까지 5점 범위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6점 범위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점 범위라는 겁니다. 따라서 작년에 6점 범위 안에 있었던 학생의 수에 비해서 올해 5점 범위에 모집하는 인원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수도권에 있는 최상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 좁은 범위 안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 등록자까지 점수를 본다면 크게 점수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의 1, 2점의 점수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의 전형 방식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데요. 지방대는 작년에는 11점 범위인데 올해는 7점 범위 안에 점수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점 염두에 주시고 동점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 합격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지원 전략을 짤 때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집 단위별 단일군 선발에 의해서 이 군별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별 변화에 따라서 지원 성향이 달라졌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치한 인원이 증가하면서 의대, 치대, 한의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나머지 자연계의 학과들 같은 경우는 성적대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따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반영 영역이 다르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 100분위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하는지를 꼭 살펴보시고요. 대학에 따라서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편차에 대한 조정을 좀 해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본인이 쉬운 과목에서 만점을 맞았더라도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 맞은 친구들하고 표준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보정이 대학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A형, B형에 대해서 또는 과탐을 선택한 대학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곳은 학생부 반영 방법,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 기준, 올해는 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경쟁률이라든가 추가 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치한 모집 군별 지원 성향 그리고 지원 전략에 대한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이해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 지원 전략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저도 힘 모아서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